야단마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조선 중종 연간 개성은 예부터 기생과 선비의 고장으로 이름난 도시였다. 고려 왕조의 기운이 남아있는 곳이라 사람들은 말했고, 양반들은 시를 읊고 기생들은 노래하며 허름한 주막에서도 철학을 논하던 독특한 분위기가 살아있었다. 그 시절 개성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전설 같은 이름이 있었다. 바로 황진이.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평범하지 않았다. 얼굴의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그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눈과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시의 재능을 갖고 있었다. 어린 황진이는 어느 날 어머니의 검은고 소리를 들으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 기생이었던 어머니는 딸에게 말했다. 진아, 여인의 삶이란 쉽지 않다. 하지만 너는 누구보다 빛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의 얼굴을 보러 오겠지만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어머니가 남긴 말은 황진이의 평생의 등불이 되었다. 그래서였을까? 황진이는 사랑을 쉽게 주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두려웠다. 사람들은 그녀의 미모를 찾았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본 이는 없었다. 그런 황진이 앞에 평생 단 한 번도 기방 문턱을 밟지 않은 선비, 화담 서경덕이 나타나면서 두 사람의 운명은 천천히 그러나 깊숙하게 얽혀 들어가기 시작했다. 개성의 밤거리는 늘 고요했다.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장터 사람들의 삶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였지만 밤이 되면 달빛 아래서 모든 소리가 잦아들었다. 그 고요한 한복판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있었다. 황진이. 그녀의 얼굴은 달빛을 받은 배곡 같았고 눈동자는 별빛을 담은 듯 영롱했다. 버드립 같은 눈썹, 앵두처럼 붉은 입술. 수많은 명창과 미녀들이 있었으나 황진이 앞에서는 모두 흐려졌다. 하지만 황진이의 진짜 힘은 따로 있었다. 그녀는 시, 춤, 노래, 예법, 심지어 서예까지 탁월했다. 양반들이 그녀를 천하의 요부라 부르면서도 그 앞에서 한마디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그녀의 재능이 도저히 얕잡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진이의 시 한 수는 선비 100명을 울리고도 남는다지.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의 관심을 비웃듯 늘 담담했다. 남자란 것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바람 같다. 사랑을 믿지 않았고 사람을 쉽게 시험했다. 그녀의 앞에서는 조선 팔도의 위세 높은 양반들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흔들렸다. 어느 날 한 젊은 선비가 황진이를 사모하다 병이 들어 죽었다. 황진이는 그의 장례식에서 관 위에 올라 춤을 추었다. 죽어서도 내 춤을 보고 싶다 했으니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야지.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하며 요부라 했지만 황진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진짜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남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난 누구에게도 진심을 주지 않겠어. 개성 사람들은 또 다른 전설을 이야기했다. 그 주인공은 서경덕. 호는 화담이라 불렸다. 그는 조선 유학계에서 손꼽히는 대학자였다. 성리학의 도를 깊이 깨닫고 있었으며 그가 쓴 글은 뜻을 해득하기 위해 젊은 선비들이 줄지어 찾아올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권력이나 명예에 무관심했다. 오직 자연과 책만을 벗삼아 살았다. 선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 화담 선생 앞에서는 잡념조차 품지 못한다.
어떤 이는 그를 두고 속세를 떠난 선인이라 했고, 또 어떤 이는 학문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라 칭송했다. 황진이도 그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런 선비가 개성에 있었다니? 그녀는 흥미를 감추지 못했다. 지금껏 내 앞에서 무너지지 않은 남자는 단 한 명도 없었지. 그렇다면 그 소문 속의 선비는 어떨까? 기방의 기생들이 조심스레 말했다. 언니, 화담 선생님은 보통 선비가 아니라던데요. 몇십 년 동안 기방 문턱에도 오신 적 없대요. 여색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학문만 한다던데요. 황진이는 살며시 웃었다. 그래, 그럼 더 흥미롭지. 그녀는 결심했다. 한번 시험해보자고. 며칠 뒤 황진이는 화담의 서당으로 향했다. 서당은 매우 소박한 모습이었다.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작은 마당 위로 조용한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며 한 선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화담이었다. 그는 50이 넘은 나이였지만 허리는 고닫고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눈빛은 맑고 깊었으며 속세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듯했다. 황진이는 정중히 절했다. 소녀는 황진이라 하옵니다. 선생님의 학문이 높다 하여 가르침을 받고자 왔나이다. 하지만 화담은 아주 담담하게 물었다. 기생이 학문을 배우고자 한다고. 황진이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기생이라도 사람이 언을 배움에 어찌 신분이 있겠사옵니까?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매력을 자연스레 드러냈다. 대부분의 남자라면 이미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화담은 눈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학문은 마음을 닦는 것이요. 그대가 진정 배우고자 한다면 가르치겠지만 다른 뜻이 있다면 돌아가시오. 그 순간 황진이는 처음으로 당황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이런 남자는 처음이야.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화담의 태연한 태도는 황진이를 더욱 자극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패배감 같은 감정에 짜릿함을 느꼈다.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어. 다음 날 황진이는 다시 서당을 찾아갔다. 평소보다 훨씬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기생의 요염함 대신 한 명의 배우고 싶은 사람으로 서기 위함이었다. 선생님, 어제 제 마음을 의심하셨나이까? 황진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화담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 대답했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만이 아오. 나는 다만 학문을 더럽히지 않으려 할 뿐이오. 황진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다면 시험해 보시옵소서. 제가 진심인지 아닌지 선생님께서 직접 가르치며 확인하시면 될 것이옵니다. 화담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내뿜는 의지가 가벼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다만 조건이 있소. 황진이는 눈을 반짝였다. 예의를 지키시오. 이곳은 학문을 배우는 곳이지 남녀가 희롱하는 자리가 아니오. 황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나이다. 그날부터 황진이는 매일 서당을 찾아왔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정말 진지하게 학문을 받아들였다. 사서삼경을 읽으면 그 뜻을 물었고 화담의 설명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해했다. 이 구절은 결국 사람의 본심을 지키라는 뜻이옵니까? 맞소. 그대가 생각보다 빠르구려. 화담은 마음속으로 놀랐다. 황진이는
단순한 미인이 아니었다. 총명했고 흡수력이 대단했다. 하지만 그녀의 또 다른 시도는 쉽게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황진이가 일부러 화담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은은한 향과 살결의 온기가 스칠 정도로. 선생님, 이 구절의 뜻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사옵니까? 남자라면 누구나 흔들릴 그 거리였다. 그러나 화담은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났다. 거리를 두시오. 남녀 칠세부동석이라 하지 않았소. 황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이번엔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제 마음을 간파하고 계셨나이다. 화담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황진이, 그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오. 하지만 나는 사랑과 욕망을 구분하오. 욕망은 흔들리지만 마음은 오래 가는 법이오. 황진이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지? 황진이는 사흘 동안 서당에 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시 한 수를 적어 화담에게 보내었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화담은 그 시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잠시 머물러 달라는 뜻이로구나. 그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역시 시로 답했다. 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라. 주야로 흐르는 물은 잠시도 쉬지 않고 물 아래 굳은 바위는 만고토록 그대로라. 황진이는 그 시를 받아보며 탄복했다. 욕망은 흐르는 물, 돈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라.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러나 황진이는 곧바로 다시 시를 써보냈다. 바위는 깨어져도 티끌이 되건만 물은 비록 끊어져도 다시 흐르나니. 물의 끈질김을 은유한 시였다. 사람의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황진이의 고백이었다. 화담은 그 시를 읽고 깊은 감정이 흔들렸다. 재능뿐이겠는가? 이 여인은 마음 또한 깊구나. 그는 그날 제자들에게 말했다. 황진이라는 여인을 아느냐?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 그 이름을 스승의 입에서 들을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 기생 말씀이옵니까? 기생이라도 사람이다. 그녀의 시에는 배우지 않은 이가 담아낼 수 없는 깊이가 있더구나. 제자들은 더욱 놀랐다. 그러나 화담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름달이 찬란히 떠오른 어느 밤, 화담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청아한 검은고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산속 시냇물처럼 조용했다. 그러다 점차 바람이 불듯 폭포가 떨어지듯 마지막에는 가슴을 찢는 듯한 절정의 음색이 퍼져나왔다. 화담은 책을 덮고 밖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황진이가 검은 고를 타고 있었다. 누구시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는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황진이는 고개를 들었다. 소녀 황진이옵니다. 선생님께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 왔나이다. 한밤중에 기생이 선비의 집을 찾는 것은 예의가 아니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단호하지 못했다. 예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 없나이다, 선생님. 오늘은 제 마음을 들려드리고 싶었사옵니다. 화담은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단 한 곡만이오. 황진이는 눈을 감고 다시 검은 고를 탔다. 그 소리는
황진이의 삶과 같았다. 기생으로 태어나 사랑받지 못한 슬픔. 사람들 속에서 웃으며도 마음은 늘 외로웠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남자에게 전하고 싶은 간절함. 곡이 끝났을 때 화담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훌륭하오. 그 한마디에 황진이의 눈이 반짝였다. 선생님께서 제 마음을 들으셨나이까? 들었소. 황진이가 한 걸음 다가가자 화담은 손을 들어 조용히 막았다. 황진이, 그대의 마음은 알겠소. 하지만 무엇이옵니까? 화담은 달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늙은 선비요. 그대는 젊은 여인이요. 세상은 우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요. 황진이의 눈이 흔들렸다. 나이는 신분은 소녀에게 중요치 않사옵니다. 나에게는 중요하오. 그대가 상처받는 것을 바라볼 수 없소. 황진이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깊이 고개 숙여 말했다. 선생님,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나이다. 그로부터 며칠 뒤, 황진이는 낮에 다시 서당을 찾아왔다. 지난밤과 달리 오늘의 그녀는 더 단단한 눈빛이었다. 선생님, 배움이 더 필요하옵니다. 또 다른 마음은 없는 것이오? 없사옵니다. 오늘부터는 학문만 배우겠나이다. 화담은 그녀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는 욕망도 없고 유혹도 없었으며 오직 배우고자 하는 진심만이 있었다. 좋소. 그대의 뜻을 믿어보겠소. 그날부터 황진이는 진짜 제자가 되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길은 조용했지만 그 속도는 누구보다 빨랐다. 이 문구는 부모의 마음을 말한 것이옵니까? 그렇소. 인간의 마음은 본디 하늘에서 왔다 하였지. 황진이는 배움을 대할 때마다 눈빛이 바뀌었다. 기생이 아닌 그저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해하는 모습이었다. 화담도 자연스레 그 모습에 영향을 받았다. 어느 날 황진이가 물었다. 선생님, 사랑도 인간의 본성이옵니까? 화담은 책을 덮었다. 그렇소. 사랑은 본성이요. 다만 욕망이 섞이면 타락하고 진심이 담기면 사람을 바로 세우지. 황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선생께서는 제게 어떤 마음이시옵니까? 화담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떨렸기 때문이었다. 황진이는 미소도 눈물도 아닌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저도 배우고 싶사옵니다. 화담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진심이 너무도 선명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화담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을 펼쳐도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달빛이 어찌나 밝은지 서재가 너무 환할 정도였다. 나는 어찌 이리 흔들리는가. 평생 욕망을 끊고 돌을 닦으며 살아온 학자였다. 그에게 여색은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았다. 그러나 황진이는 달랐다. 그녀의 시가 떠올랐고 그녀의 검은고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고 그녀가 학문을 배우며 고개 숙이던 모습이 잊히지 않았다. 화담은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이것은 도를 어기는 마음이 아니다. 그저 불쌍한 여인을 위하는 마음일 뿐.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제자들은 스승의 변화를 눈치챘다. 선생님, 요즘 잠을 못 이루시는 듯합니다. 어찌 근심이 있으신지요?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눈에는 스승의 눈빛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서려 있는 것이 보였다. 한편 황진이도 기방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냈다. 술상을 치우는 다른 기생이 물었다. 언니, 요즘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아. 황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검은고 줄을 한 번 튕기며 속삭였다.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구나. 그녀의 시는 나날이 깊어졌다. 사람들은 그녀의 시심이 무르익었다고 칭찬했지만 정작 황진이는 고통 속에 있었다. 막 두 사람이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한 그 순간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다. 하늘이 찢어진 듯 굵은 빗줄기가 퍼붓고 천둥이 집채를 흔드는 날이었다. 서당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화담이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황진이가 서 있었다. 옷은 몸에 달라붙어 떨음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머리칼은 빗물에 붙어 창백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황진이, 이리 들어오시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얼굴로 떨었다. 선생님, 소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나이다. 화담은 화롯불을 피우고 마른 옷을 가져왔다. 황진이는 병풍 뒤에서 갈아입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왜 이리 흠뻑 젖은 몸으로 찾아왔소? 황진이는 화롯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소녀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폭우보다 더 처절했다. 선생님께서도 저를 사랑하시나이다. 그런데 왜 저를 피하십니까? 화담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대가 상처받을까 두려워서요. 상처는 제 몫이옵니다. 왜 선생님께서 제 마음을 대신 정하시옵니까? 황진이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이 죄이옵니까? 그 말 앞에서 화담은 무너졌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황진이의 젖은 손을 감싸 쥐었다. 황진이, 그대가 그리울 때마다 나는 돌을 핑계 삼아 마음을 돌리려 했소. 선생님, 하지만 그대 없이는 나는 이미 도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소. 황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선생님, 그러면 왜 저를 밀어내셨나이까? 그대를 지키고 싶어서요.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나는 잘 알기 때문이요. 황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소녀는 세상보다 선생님이 두렵사옵니다. 선생님을 잃게 될까봐. 그 순간 화담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힘껏 안아 올렸다. 황진이, 미안하오. 그리고 사랑하오. 두 사람은 비 내리는 소리를 배경으로 서로의 떨림을 껴안았다. 비가 잦아들고 밤이 깊어갈 무렵 화담은 황진이에게 방을 내주고 자신은 서재에서 잠을 청하려 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방금 전 황진이의 눈물과 떨리는 손, 그리고 가슴에 기대던 체온만이 계속 떠올랐다. 한편 황진이 또한 선생님의 방에서 홀로 누워 있는데 숨 쉬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가슴이 뛰었다. 선생님. 그녀는 망설이다 결국 서재 문을 살짝 열었다. 선생님, 주무시나이까? 화담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잠은 오지 않소. 황진이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소녀도 잠이 오지 않나이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사랑이 동시에 담긴 복잡한 빛이었다. 선생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려서 화담은 잠시 숨을 삼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황진이, 내가 지금 그대를 안아도 되겠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화담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따뜻하구나. 선생님도 따뜻하시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둘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말없이 떨리는 손끝만 주고받았다. 그러자 황진이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저에게 입맞춤을 해주시옵소서. 화담은 숨을 멈췄다. 그대는 지금 무슨 말을? 소녀는 그동안 많은 남자에게 입맞춤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원한 적은 없었나이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께만은 원하옵니다. 그 말에 화담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다. 황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선생님 너무 행복하옵니다. 화담은 그녀의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번에는 그녀의 볼에 입을 맞췄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긴 밤 동안 서로를 품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시선도, 신분도, 나이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둘은 나란히 화롯불 앞에 앉아 있었다. 황진이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아니, 그래도 저는 선생님이라 부르고 싶사옵니다. 화담은 웃었다. 그대의 고집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려. 서로를 마주 본 두 사람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 속에서 가장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선생님을 시험하고 싶었나이다. 모든 남자가 저에게 흔들렸으니 선생님도 그러실 줄 알았나이다. 알고 있었소. 하지만 점점 다르게 느껴졌나이다. 황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은 저를 여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해 주셨사옵니다. 제 시를 읽고 제 생각을 들으시고 저를 이해하려 하셨나이다. 화담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대는 내가 평생 만나본 그 누구보다 맑고 총명한 사람이었소. 황진이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화담은 그녀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세상 앞에서 드러낼 수 없소. 황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을 지킬 수 있다면 소녀는 무엇이든 감당할 것이옵니다. 황진이와 화담의 은밀한 만남은 조용히 이어졌다. 밤이면 달 아래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낮이면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갔다. 그러나 세상은 두 사람의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다. 기방에서는 이미 속삭임이 시작됐다. 언니, 황진이 요즘 어디 자주 나간다지. 그거 화담 선생님 댁이라던데. 세상에 그 고고한 선비가 기생과 어울린다고. 노랫소리보다 빠르게 소문은 번져갔다. 황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상상을 불러왔다. 한편 화담의 제자들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요즘 선생님께서 공부에 집중을 못하시는 듯해. 밤마다 등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는다더군.
설마 여인이 감히 말은 잊지 못했지만 스승에 대한 걱정과 의심이 엇갈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개성의 한 양반이 화담을 찾아왔다. 화담 선생 드릴 말씀이 있소. 화담은 담담히 맞았다. 무슨 일인지요? 양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소문이 들려오고 있소. 선생께서 황진이라는 기생과 가까이 지내신다 들었습니다. 화담의 표정이 굳었다. 누가 그런 말을 하오? 이미 개성 거의 전체가 아는 일입니다. 밤중에 황진이가 선생의 서당에 드나든 걸 본 사람이 많다 하오. 그렇다 한들 어찌하겠소. 양반은 나직이 그러나 무겁게 말했다. 선생은 조선의 학문을 이끄는 분이요. 그런데 기생과의 정분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은 선생을 예전처럼 존경하지 않을 것이요. 화담은 조용히 한마디 했다. 나는 황진이를 사랑하오. 양반은 놀랍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선생 정말이십니까? 그렇소. 양반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돌아갔다. 그날 밤 화담은 황진이를 찾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소. 황진이는 조용히 대답했다. 소녀가 잘못했나이까? 아니다.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소. 잘못된 것은 세상의 눈이오. 그러나 황진이는 알았다. 이제부터 시작될 시련이 둘 모두를 얼마나 아프게 할지를. 며칠 후 화담의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다. 선생님, 말씀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화담은 조용히 말했다. 말해보아라. 선생님과 황진이 낭자에 관한 소문이 개성뿐 아니라 다른 고을에도 번지고 있다 하옵니다. 다른 제자가 덧붙였다. 학문을 배우러 오는 젊은 선비들 중 일부는 더 이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스승을 기생에게 미혹된 사람으로 본다 하옵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화담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어찌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선생님, 명성을 위해서라도 황진이 낭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화담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학문을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그 학문을 통해 깨달은 바는 사람의 본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당황하여 서로를 바라보았다. 스승님, 그 말씀은 황진이는 천한 여인이 아니다. 그녀의 신은 어떤 선비보다 깊고 그녀의 마음은 누구보다 고결하다. 제자들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들 속에서 스승이 세상과 싸우려 한다는 두려움도 읽혔다. 그날 밤 화담은 혼자 생각에 잠겼다.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그가 평생 믿었던 도다어는 지금 그에게서 멀어져 가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황진이가 없는 삶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문득 서당 문구멍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다. 선생님, 황진이었다. 선생님께서 소녀 때문에 괴로우시지요. 화담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거짓말이옵니다. 제자들이 떠나고 명성이 흔들리고 선생님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옵니다. 황진이는 그의 손을 잡았다. 소녀가 떠나면 되겠나이까? 화담은 크게 떨렸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황진이,
그대 없으면 나는 아무 의미도 없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하지만 이미 마음 속에서는 언젠가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다. 세상은 화담보다 황진이를 더 잔혹하게 다루었다. 기방문 앞에는 양반들이 찾아와 수군거렸다. 기생 주제에 감히 선비를 농락한다지. 얼굴이 예쁘면 다인가. 제 분수를 알아야지. 저 여인 때문에 화담 선생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네. 황진이는 침착하게 버텼다. 그러나 어느 날 양반 부인들이 직접 기방을 찾아왔다. 황진이, 너란 여인 참으로 뻔뻔하구나. 우리 고을의 선비를 유혹해 명예를 더럽히다니. 지금이라도 그만두어라. 황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침묵은 곧 오해를 낳았다. 대답을 못하는 걸 보아 부끄러운 줄은 아는 모양이군. 황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다. 마님들, 소녀가 선생님을 유혹한 것이 아니옵니다. 선생님과 소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옵니다. 부인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다. 사랑, 감히 그 입으로 사랑을 말하느냐? 네, 따위 기생이 감히. 한 부인이 손을 올려 황진이의 뺨을 세게 내리쳤다. 찰싹. 뺨에서 피가 흘렀지만 황진이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선생님께서는 소녀를 사람으로 대해 주셨사옵니다. 소녀는 그 사랑을 부끄럽다 생각한 적이 없나이다. 부인들은 경악하며 돌아갔다. 그러나 그날 밤 황진이는 기방 방 안에서 홀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께 짐이 되고 있구나. 그녀는 화담을 찾아갔다. 상처투성이 얼굴을 본 화담은 분노로 떨었다. 누가 이런 짓을. 괜찮사옵니다. 소녀가 감당할 몫이옵니다. 괜찮다니. 이 얼굴이. 화담은 그녀의 상처를 닦아주며 말했다. 황진이 세상이 그대를 괴롭힌다면 나는 세상과 싸우겠소. 그 말에 황진이는 오히려 더 슬펐다. 선생님, 그 말 때문에 더 떠나고 싶어지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당에는 눈이 소복히 쌓였고, 찬 바람이 서슬퍼렇게 불고 있었다. 황진이는 결심한 듯한 얼굴로 화담을 찾아왔다. 선생님. 화담은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왜 이리 얼굴이 어둡소? 황진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소녀가 떠나기로 했나이다. 화담은 마치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얼굴로 황진이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소녀 때문에 선생님께서 병이 드셨나이다. 명예가 떨어지고 제자들이 떠나고 소녀가 옆에 있으면 선생님께서는 더 힘드실 것이옵니다. 화담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 없이는 나는 살아갈 힘이 없소. 황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생님 소녀도 선생님 없이는 살 수 없나이다. 하지만 선생님을 위해 떠나야만 하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둘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손끝, 숨결, 눈빛.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황진이, 나는 그대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오. 소녀도 언제까지나 선생님을 사랑할 것이옵니다. 16장 이별의 결심, 확장판. 다음 날 새벽. 하늘에는 눈이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황진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다.
선생님 이만. 화담은 마지막 힘을 내며 일어섰다. 제발 떠나지 마오. 황진이는 그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소녀는 떠나야 하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황진이의 발자국을 천천히 지워갔다. 화담은 서당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다. 사랑하오 황진이.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멀어져가는 그녀에게 닿지 못했다. 황진이가 떠난 뒤 화담은 급격히 쇠약해졌다. 선생님,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만두어라. 이제 욕심을 내려놓을 때다. 식음도 거의 하지 않았고 밤마다 황진이가 서성이던 서당 마당만 바라보았다. 어느 날 제자가 황진이를 찾아와 말했다. 낭자 선생님께서 많이 위중하십니다. 황진이는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제가 가면 선생님께서 더 괴로워하실 것이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낭자를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황진이는 돌아앉아 울었다. 선생님 소녀도 보고 싶사옵니다. 하지만 가면 안 되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국 가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단 하나의 말만 울렸다. 당신을 잊겠습니다. 그러나 잊을 수 없을 것을 저도 알고 있나이다. 18장 화담의 마지막 편지 확장판. 황진이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화담의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그는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했고 눈빛은 갈수록 깊은 그리움으로 가라앉았다. 하루는 제자에게 종이와 붓을 가져오라 했다. 스승님, 이제 글까지 쓰시려니 무리가 되십니다. 괜찮다. 이 글은 어떤 책보다 중요한 글이 될 것이니. 종이를 펼친 화담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황진이에게. 붓끝이 종이에 닿자 마치 수십 년 묵은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했다. 진이야, 그대가 떠난 날부터 나는 하루도 편히 숨을 쉬어본 적이 없소. 그대가 떠난 이유를 알기에 원망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마음은 늘 그대가 앉아있던 자리를 더듬고 있소. 붓이 여러 번 멈췄다. 손이 너무 떨렸기 때문이다. 나는 곧 하늘로 돌아갈 것이니 만약 이 편지가 그대에게 닿지 않더라도 언젠가 바람이 전해주리라 믿소. 마지막 문장은 오래 걸렸다. 그대는 내 평생의 도다였고 내 마지막 사랑이었소. 그는 편지를 접어 책장 한쪽에 넣어두었다. 그 누구도 찾지 못할 만큼 깊은 곳에. 그러나 그는 알았다. 황진이는 절대 이 편지를 보지 못하리라는 걸. 그것이 둘의 운명이었다. 며칠 뒤 화담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개성 전역을 울렸다. 황진이 들었느냐? 화담 선생께서 이제 며칠 못 버티신다 하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황진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선생님이? 그녀는 그날 밤 기방 뒤뜰에서 혼자 엎드려 울었다. 선생님, 제가 떠나지 말았어야 했나이다. 그러나 결심은 굳어 있었다. 제가 가면 선생님 마음을 더 어지럽힐 뿐.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차라리 소녀의 마음만 아프면 되지요.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만 갈래로 찢어져 있었다. 그날 새벽, 황진이는 남몰래 작은 등불을 들고
서당 근처까지 갔다. 그러나 문 앞에서 발을 멈췄다. 가까이 가면 보고 싶다는 말 해버릴 것 같사옵니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멀리서 서당 불빛만 바라보다 돌아갔다. 그 눈물은 그녀가 평생 흘린 눈물 중 가장 뜨겁고 가장 아픈 눈물이었을 것이다. 눈이 내리는 음력 11월 어느 날, 화담은 조용히 눈을 떴다. 스승님, 정신 드셨습니까? 제자들의 목소리가 흐릿하게 들렸다. 화담은 미세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참 차갑구나. 따뜻한 이불을 더 덮어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이 정도 추위는 젊을 때부터 익숙하단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송이가 사뿐히 내려앉고 있었다. 오늘 참 예쁜 눈이구나. 제자들은 울음을 참으며 그를 지켜보았다. 혹시 편찮으신 데가? 내 마음만 그립구나. 스승님 누구를 그리워하시는지. 화담은 웃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도 그 웃음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조금만 더 그대 얼굴을 보고 싶었소. 그 말과 함께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화담 서경덕, 조선 중종연간 최고의 학자이자 한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 그의 마지막 숨은 눈이 내리던 고요한 아침, 아무런 고통 없이 마치 바람이 멈추는 듯 조용히 사라졌다. 제자들은 오열했고 개성은 온종일 눈과 침묵뿐이었다. 화담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황진이에게 닿은 것은 이틀 뒤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당으로 달려갔다. 제자들이 막 상여를 준비하고 있었다. 선생님, 선생님. 그녀는 비틀거리며 다가가 화담의 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소녀가 너무 늦었나이다. 그녀는 관 위에 몸을 던지고 오열했다. 선생님, 소녀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선생님은 좀 더 오래 사셨겠지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기생이 왜 왔느냐며 그녀를 떼어내려 했다. 그러나 화담의 가장 연장자 제자가 손을 올렸다. 그만하라. 스승님이 평생 그리워한 이를 오늘만큼은 곁에 두어라. 황진이는 흐느끼며 관 위에 실을 읊었다.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라. 선생님, 소녀의 마음도 이제는 예전의 내가 아니옵니다. 하늘에서는 큰 눈송이가 내려 화담의 관을 덮고 황진이의 어깨를 덮었다. 그날 밤 황진이는 서당 뒤편에 앉아 혼자 속삭였다. 선생님, 먼 훗날 소녀도 저 세상에 가면 부디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그녀는 며칠 뒤 호련히 모습을 감추었다. 어디로 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세월이 지나고 후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한양에서 두 영혼이 다시 만났다고 하더라. 두 무덤 위에는 해마다 붉은 매화가 핀다 하더라. 사람들은 그것을 영원한 사랑의 증표라 불렀다. 그리고 전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있다. 황진이와 화담은 결국 한 하늘 아래 같은 달빛 속에서 다시 만났다.